160만 원으로 1년 만에 1억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 건지 좀 얘기를 들려주시죠. 저는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사업하셨나요? 예, 뭐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또 은행 빚, 기술신용 보증기록, 카드 빚 이렇게 또 세방살이 하다가 택시 운전도 하기도 하고 노가다도 하기도 하고 또 배 타러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우연하게 주식을 이렇게 좀 투자했는데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이 주식 내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당시 이제 인터넷이 좀 발달했을 때 어떤 사람이 보니까 하루에 1,000만 원 갖고 매일 5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주식을 하게 된 거죠. 100만 원 갖고 하루 한 달에 100만 원 일주일에 쓰고 5개월 못 버티고 깡통되고 사실 깡통된 거 아니죠. 그렇게 또 100만 원 갖고 또 한 5개월 못 버티고 100만 원 일주일에 해가지고 쓰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마누라가 160만 원 주면서 이거 깡통 차면은 당신하고 이혼한다 하면서 이제 해주고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한 달 월급 40만 원 모조리 했어. 이제 40만 원 정도야 뭐 100만 원 하고 100만 원 인출하면서도 5개월 버티는데 40만 원 인출해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해 10개월 만에 제가 일을 만들고 쭉 이렇게 돈을 벌게 됐죠.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면은 제가 믿지 못한다, 못 믿는다 이러면 저 인스타 가서 확인하세요. 하루 1,000만 원, 한 2년 동안 내가 일치를 썼기 때문에 전국 승률대회 몇 번, 제가 4번을 나가서 4번 입상했습니다. 그럼 보통 1,000만 원 리그, 뭐 2,000만 원, 3,000만 원 리그 이렇게 나가는데 거래일수 한 30일 동안 200% 나야만 입상합니다. 제가 4번 참여 4번 입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의심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을 160만 원이 이제 1억 된가 10개월 만에 정도 만들었죠. 그때는 단타로 하는 거죠. 하루에 매매를 5번, 6번 이렇게. 자, 그렇게 하면은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 독학을 통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셨어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주식을 그냥 돈 벌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신용불량자에 대했기 때문에 세방살이하고 이렇기 때문에 빚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숨을 걸었죠. 잠자는 시간 또 운동하는 시간 빼고는 하루 18시간 제가 주식 몇 년을 공부했습니다. 강한 집념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책과 뭐 강의 영상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부하는 방법이. 2000년대 그때는 책도 잘 없었고 뭐 강의도 없었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시장에서 치고받고 하면서 제가 배웠죠. 매수 매도를 계속 해보고 그렇죠. 기업 분석하고 이렇게 하시면서요. 그때는 이제 뭐 기업 분석이 아니고 시장에서 그냥 계속 치고받고 이렇게 하루에 단타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는 거구나. 그 당시에 이제 상한가 기법이 유명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입상하면은 1등부터 10등까지 상한가 기법에서 다 입상을 했거든요. 저도 그 당시는 상한가 기법을 주로 활용했죠. 그러면 결국 그 통찰력이 다 합쳐진 게 지금 저희한테 알려주신 강남기법이나 신고가 기법.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단타를 하다가 시드가 좀 늘어나고 단타도 하지만은 그리고 내 돈을 중단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차트 매매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차트 매매를 하게 된 이제 결정적인 단계는 원래 제가 공매도를 이렇게 했는데 공매도 한 10몇 년 전에 공매도가 이렇게 하고 있어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왜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익률을 많이 내다가 어느 순간에 공매도라는 제도가 한 2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단타하기 힘들어가지고 대형주를 깊이 있게 공부를 했죠. 삼성전자 원래 가격 얼마나 했냐면 100원 했습니다. 네? 100원.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언제 20년, 몇 년 전인가요? 자, 여기서 이 클릭하다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삼성전자 이렇게 옛날 가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잠깐만, 몇 년도죠? 1985년.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 대형주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매매 끝나고 나면은 주말 또 오후에 이런 종목을 이때부터 다 돌려봤죠. 토요일 같은 날 사무실 출근해가지고 장 안 열리는 날. 6시간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가 신고가 임박 공간이 열리는 순간에 이렇게 가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역배열되면은 또 하락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스스로 연구를 하시면서 알게 된 거고 수많은 데이터가 또 이제 받쳐주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예측이 그렇죠. 또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도 똑같이 통합니다. 똑같이. 미국 차트도 신고가 공간이 열리는 순간에
단기에는 슈팅이 나오고 강남 자리에서 급등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고. 네. 그래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네. 강남 자리, 신고가 자리에서만 매매하면은 성적이 좋아지죠. 좋습니다. 그 기법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20년간의 투자 과정에서 느끼신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원칙들을 좀 주린이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실전 매수 매도 기법에 8개명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예. 첫째는 미수 신용을 해야 됩니다. 미수 신용. 미수 신용. 즉 내 있는 돈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대출을 받고 뭐 이렇게 위험하게 리스크 있게 하지 말고요. 그렇죠. 또 두 번째는 네.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 하지 말라는 거죠. 보통 시가총액 1,000억 미만에서 보통 증거금 100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횡령이 하고 사고 나고 유상증을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한 3,000억 이상, 3,000억 이상. 시총이 한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 300등 안, 코스닥은 한 200등 안 정도만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예. 와, 그렇군요. 그다음에 세 번째 원칙은 뭐죠? 보통 우리가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 역시 마찬가지로 종목을 약간 분산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 투자한다면은 한 300 정도 이렇게 세 종목, 네 종목 이렇게 분산하는 게 맞습니다. 너무 하나에만 담지 마라. 자, 그리고 네 번째 필수 원칙은요? 우리가 개인들은 테마주를 매매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하지 말라는 거죠. 테마라는 것은 군중 심리로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고 100% 원위치합니다. 200개 이렇게 테마주를 겪어봤는데 원위치 않은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제가 한 종목 하나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니온이라는 종목은 희귀금속, 중국에서 이렇게 히토르 이렇게 희귀금속을 수출을 제한하니까 이렇게 움직이던 종목인데 전혀 실제가 관계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매출도 그렇게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유의미하지가 않아요. 예, 수익도 이렇게 적자가 작년 누적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은 가만히 있는데 머니 게임을 하는 것이 테마주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일수로 급등했다가 100% 원위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재건 테마, 뭐 모든 테마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네. 보유라면은 대응을 매도로 대응해주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테마주는 안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을 조금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죠.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원칙은? 이 다섯 번째는 언제라도 이렇게 기업 개요에 들어가서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는지 단기순이 늘어나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매출이 뭐 그만큼만 한다든지 단기순이 이렇게 적자가 나는 종목은 절대 매매하면 안 되는 이런 종목 거의 엄지 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소액주라도 꼭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매출과 단기순이익까지 확인을 할 것.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원칙은요? 손절하는 것이 아니고 손절 안 할 종목 들어가야 됩니다. 저보고 항상 손절을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데 맞아요. 네. 저는 항상 답변은 손절 안 할 종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항상 실적이 턴되고 매출도 늘어나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 안 할 가능성이 많죠. 예를 들면은 LG전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좋은 강남 자리 실적도 턴되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했을 때는 손절 안 할 자리라는 거죠. 맞아요. 반드시 재무제표를 보고 실적이 턴되는 종목 신고가 임박 강남 자리에서만 사다 보면은 손절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절하는 것이 아니고 손절 안 할 종목 들어가라는 거죠. 신규 상장을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신규 상장해가지고 10개 종목 중에서 9개 정도는 하락하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을 안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정거금 100 하지 않습니다. 누보텍이라는 종목 정거금 1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네요. 자, 이 종목은 키움증권에서 혹시 이 회사가 혹시 거래 정지 또 횡령 또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또 상패 걱정을 해서 현금과 갖고 매수하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위험한 종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종목은 역시 보면은 재무제표 들어가면 보세요. 매출도 그만큼만 적자가 3년 동안 누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거금 100은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요것만 패더라도 크게 손실 날 가능성이 별로 없죠.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해서 매수의 타이밍을 보는 법도 전망하는 법도 확인을 했는데 또 중요한 건 좋은 타이밍에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대입장님. 보통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 당일 매매해서 보면 내 보유 종목이 당일 급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매도로 대응해줘야 됩니다. 보통 어떤 종목이 당일 급등할 때는 뉴스와 테마로 일수로 급등할 때는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형주 같은 경우는 자, 시총이 좀 작은 종목 이런 종목은
이 고점에서 하락폭이 약 7%, 8% 밀렸을 때 매도하면은 고점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예를 들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원익 펜스 이렇게 오르고 여기서 네. 8% 안 밀린다. 만약에 15% 갔다가 뭐 7% 오지 않으면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계속 현재 가지고 가다 보면은 여기 상한가 갔기 때문에 보유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밀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밀린다는 거 하락폭. 밀린다. 사투리 갔는데 자, 진영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진영이라는 종목 일봉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갑자기 상승하고 여기서 고점에서 하락폭이 한 8%, 7% 안 되잖아요. 네. 그럼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상한가 갔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일봉이 열리는 경우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뭐 하락폭이 7%, 8%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계속 홀딩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고점에서 7, 8% 이하로 떨어진다 그럼 바로 매도를 해야 되는 거네요. 만약에. 네. 태웅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오늘 이렇게 실적 발표 늦어로서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인데 여기서 이렇게 고점을 찍고 여기서 하락폭이 약 7%, 8% 되면은 이렇게 매도하는 거죠. 이 종목은 현재 이 부분에서 매도가 됐겠죠. 네. 자, 대행주 같은 경우는 네. 좀 이제 시총이 좀 큰 경우입니다. 네. 자, 그런 경우, 자, 농심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농심은 고점에서 5% 이상 안 밀리면 가져가는 거죠. 5%. 예를 들어서, 이렇게 5% 이상 안 밀렸기 때문에 현재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거죠. 장중에 우리 개인들은 내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아침에 거래가 터지면서 3%, 5% 가면 매도하는 경우 있죠. 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고점에서 한 5% 정도 안 밀리면은 가져가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합니다. 한생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역시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은 네. 이런 자리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5% 이상 안 밀리기 때문에 네. 하루 홀딩 하는 거죠. 그럼 내일 다시 움직임이 고점에서 만약에 5% 정도 밀린다면은 매도해 주라는 거죠. 네. 여기서 말하는 고점은 내가 산 기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전에 최고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아니죠? 현재 분봉상에서 고점. 현재 네. 분봉상에서. 네. 코스맥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어제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지만은 네. 하락폭이 5%가 안 나왔잖아요. 네.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 날 다시 이렇게 현재도 밀린 폭이 5%가 안 나왔잖아요. 네. 또 가져가는 거죠. 만약에 내일 아침에 만약에 월요일 날 이렇게 만약에 뭐 3% 또 5% 갔다가 네. 0% 온다든지 만약에 3% 갔다가 마이너스 2% 온다든지 그러면 매도하면은 이 종목의 고점 매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당일날 급등했던 종목은 좀 시총이 작은 종목은 고점에서 7%, 8% 하락했을 때 매도. 네. 농심 이렇게 대행주 같은 경우는 네. 고점에서 한 5% 정도 매도. 자, 이렇게 하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면은 또 한국 콜마같이 내가 여기서 매수했을 때 이렇게 각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80도로 올라가잖아요. 네. 이런 종목은 종가상 5일선을 안 깨면은 계속 가져가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합니다. SK 네트워크스 같은 종목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수했잖아요. 네. 현재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중간에 던질 필요가 없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이 11선 대도 글러서 날 때 5일선이 11선 11선 밑으로 간다. 그렇지. 데드 글로서라는데 네. 데드 날 때. 이렇게 뭔가 겹쳐지면서 오히려 11선 밑으로 내려갈 때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 종목도 고점 매도가 가능한 겁니다. YG엔터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YG엔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네. 자, 이런 종목 역시 5일선이 11선 데드 글로서 날 때 매도. 자, 이렇게 하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한 거죠. 급등하는 주식 같은 경우 여러분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일선, 11선 이 그래프 모양을 보시고 5일선이 11선 모양으로 데드크로스가 될 때는 고점에서 매도하는 게 맞다. LG전자 같은 내가 요 밑에서 매수했을 때 뭐 이런 데 행보할 때 가지고 있다가도 이렇게 여기서 5일선이 지금? 21선 대도 크로스 날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공매도 자리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매도하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타이밍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은 안기과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외워서 하는 거죠. 안기에서. 자, 예를 들면은 현대차를 내가 밑에서 잡아서 수익 났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했을 때 5일선이
11, 20% 돼도 그러나 때, 네. 요 부분에 매도해줘도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다시 여기 사도 되고. 그렇죠. 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매도 자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내 종목을 고점 매도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역배열될 때는 한번 매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뭐 자동차 업종은 하반기 때 좋아진다 하니까 뭐 네. 가지고 있어도 되겠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매수에 이어서 매도 타이밍까지도 저희가 또 기법을 통해서 그래프 곡선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들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얼부 시청자분들께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버는 방법을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돈 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시드를 크게 1,000만 원, 1억, 5천만 원 투자해서 대출받고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돈 버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소액으로 좀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강남기법, 신고가 기법 정도를 10만 원, 1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100만 원 네. 종목은 5개 해서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확률 높은 자리니까 네. 성률이 한 80%, 90% 나오면은 그때 돈을 투자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개인들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4년 전공 공부하고 취직해서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식은 그보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데 그냥 공부 안 하고 돈 벌려는 신분은 도둑놈 신분.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공부를 좀 하고 돈 벌고 하면은 결과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